자, 우리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인 그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수는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자연수, 그다음 뭐 0,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음의 정수라고 불리게 될 아이들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뭐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봤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0.2% 뭐 코로나 시절 때는 뭐 마이너스 뭐 3%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앞에 마이너스라고 붙어가지고 나왔었던 그 숫자들 있죠. 그 숫자들을 정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배우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들었을 때 느낌은 알지, 그치? 뭔가 2% 성장 그러면 플러스 2% 하면서 이제 뭐 위로 쫙, 근데 뭔가 마이너스 3% 성장 그러면 뭔가 좀 망한 것 같잖아, 그치? 그런 느낌의 차이 이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 그거를 교과서에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뿐이야.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걸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부호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식으로 공부를 하는 첫 순간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산들을 다 배웠었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배웠었는데 이것이 부호가 없는 양수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한 방향성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늘 계산을 해왔어. 근데 이제는 반대 방향성에 있는 숫자까지도 같이 묶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수의 의미와 연산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 오늘 내가 이 강의를 찍으면서 상식적이다, 되게 당연하지 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쓸 거야. 그만큼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너무 딱딱한 방식대로 말고 진짜 우리가 수 자체를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를 살려서 연산까지 한번 쭉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개념 1 보면은 양수와 음수, 정수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양수, 음수, 이 양과 음이라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 뭔가 이렇게 양지, 음지 이런 얘기들 들어봤죠? 뭔가 양 하면 좀 긍정적이고 하면 좀 부정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표현과 단어들에서는 그게 좀 녹아있기는 한데 이 수학에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양 하면은 그냥 양, 하면 그냥 그래서 양, 얘네들은 그냥 반대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만큼은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랑 음수, 즉 방향성이 반대인 두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정수라는 그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수의 카테고리에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흔히 썼었던 2, 5, 2분의 1, 0.7 뭐 이런 숫자들, 얘네들은 부호가 없는 숫자예요. 부호가 없는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양수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속이야 이거는. 왜? 우리가 흔히 쓰는, 흔히 언급하는, 흔히 이야기가 되는 숫자들은 이렇게 뭐랄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멈추면 좀 약간 좀 곤란하긴 한데 영상 찍고 있는 거라서 뭔가 좀 방향성이 한 가지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친구한테 사탕 2개를 줬다. 과자 3개를 줬다. 내가 뭐 구슬 5개를 받았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숫자들은 방향성이 그냥 하나야. 그냥 그만큼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방향성 하나로만 존재하는데 2, 5 이런 것들도 숫자를 떠올리면 그냥 2개, 5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존재한다라는 이미지가 드러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숫자들이 아니라 이것에 반대되는 그런 숫자들을 좀 배우고 싶은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그 오래전 정말 진짜 뭐 그 구석기 시대 막 우가우가 하던 그런 시절에 우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물고기 막 이렇게 상살로 찍어가지고 잡던 그런 시절에 내가 물고기 3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친구한테 줬어. 근데 친구한테 줘가지고 이제 내가 동굴에다가 보통 이제 그때는 동굴에다가 이제 그 표시하니까 물고기 그림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물고기 잘 그리지? 자, 물고기 그려놓고 이렇게 딱 3개라고 표현을 한 거야. 친구한테 줬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무를 막 흔들어가지고 사과 2개가 떨어졌어. 사과 2개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중에 1개를 친구한테 준 거야. 그래서 사과
뭐 배같이 생겼냐? 하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 동굴에다가. 근데 내가 어느 날 친구한테서 물고기 2마리를 받은 거야. 그때 고맙다고 3개 줘가지고 고맙다고 2마리를 일단 먼저 줬어. 자기 오늘 한 4마리 잡았는데 2마리씩 나눠 먹지.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우가 하면서 이제 여기 밑에다 표시를 한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딱 봤더니 뭐지? 내가 5개를 줬나? 5개를 줬나? 5개를 받았나?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헷갈림이 생기게 돼요. 한 가지 방향성으로만 자꾸 숫자를 표현하다 보니까 뭔가 묘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쓰는 그 숫자들이 묘하게 방향성이 반대인 경우들이 있거든. 내가 주었다, 받았다. 뭔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익이 됐다, 손해가 됐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묘하게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관계들의 숫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숫자들을 내가 한 가지 숫자로만 표현하니까 자꾸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숫자들의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얘랑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숫자야 라고 해서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이 빼기 기호랑 똑같은 기호예요. 근데 빼기는 연산 기호고 지금 쓰는 건 부호로서의 기호입니다. 이 둘의 쓰임과 역할이 완전 달라요.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 기호를 붙여서 그 숫자를 그대로 차용해서 빌려서 쓰게 되면은 이 숫자는 이 숫자랑 반대의 방향성만 갖고 있는 같은 양의 숫자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개만큼 줬다?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2개만큼 준 거니까 플러스 2. 아니면 내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친구한테 받았다? 그럼 내가 빚진 셈이니까 마이너스 2. 아니면 내 자산 기준으로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걸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내가 키가 5cm 컸다? 내 몸무게가 5kg 줄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는 것은 플러스로 줄어든 것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런 숫자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세는 숫자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1개, 2개, 3개, 4개 개수를 세는 숫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자연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1, 2, 3, 점점점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들과 0이라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정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또 다른 분수와 소수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0.7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또 다른 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긴 할 거야.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 얘네들은 유리수라고 불리는 애들. 단어만 알아두세요. 그냥 그 숫자들은 유리수구나. 당연히 얘네들이 이렇게 음의 부호가 있었듯이 얘네들도 똑같이 음의 부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0.7 이것도 전부 다 이 유리수의 범위에 들어가요. 똑같이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숫자들은 1, 2, 3, 0, 2분의 1, 3분의 1, 0.7 이런 양수들을 알고 있었던 거고 물론 0은 양수는 아니에요. 부호가 없는 유일한 수입니다. 0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도 저쪽 방향도 아니고 그냥 그 기준 그 자체잖아. 그래서 이렇게 양수들과 0만을 알고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부호가 있는 숫자들을 추가로 공부를 하고 이 정수라는 카테고리까지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다시 음수라는 것의 탄생 배경이 뭐라고요? 우리가 숫자들을 나타낼 때 뭔가 숫자로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반대 방향성을 나타내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 어떤 순간? 이익과 손해,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내 어떤 자산, 저축과 빚, 약간 이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뭔가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 근데 매번 그런 것들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좀 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귀찮고 복잡하니까 숫자만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부호가 있는 숫자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들에 전부 다 음의 부호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 0이라는 숫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딱 기준이 되는 숫자로서 유일하게 부호가 없는 숫자다. 그리고 자연수에다가 그 자연수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인 그리고 0까지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정수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지금 이 개념 1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수에 대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체크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해발 1500m를 플러스 1500m로 나타내면 해저 700m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 마이너스 700m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반대 방향성을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통장에서 5,000원 출금한 것을 마이너스 5,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입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플러스라고 해서 쓰면 되겠죠. 자, 영상 7도를 플러스 7이라고 하면 영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시간 전을 마이너스 2시간이라고 표현한다면 몇 시간 후는 플러스 몇 시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반대 방향성을 나타낼 때 쓰고 싶은 숫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뭐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자, 여기 이거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음수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가 단순히 그냥 3이라는 숫자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머릿속 이미지가 있죠. 3 하면 머릿속에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 뭔가가 3개가 있는 이미지가 떠오를 거야. 뭐 쿠키가 됐든 사탕이 됐든 구슬이 됐든 피자가 됐든 뭐 당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냥 뭐 마이너스 3 이게 아니라 뭐 머릿속에 마이너스 3 이게 그려지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연산을 해나갈 거야.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야 될까? 네, 맞아요. 뭔가 3개가 뺏기고 있는 상황의 이미지를 떠올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더 줘야 되는 입장이다 라는 그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과 3개가 이렇게 진하게 그려져 있는 것보다는 뭔가 약간 좀 흐릿하게 그려져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뭐 내가 줘야 된다라는 듯이 뭐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다든지 뭐 나름의 방법들이 있겠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뺏기는 그 동영상처럼 좀 영상 재생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인식되는 게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도 같이 결합되어서 연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따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 충분히 이 의미를 바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음수를 상상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것만큼 뺏겼다. 그것만큼 손해가 생겼다. 그것만큼 빚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걸 해석을 해달라.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리수. 이거는 그냥 대충 정의보다는 유리수라는 녀석이 있구나, 유리수라는 단어가 있구나 라는 것만 의식하라고 했죠. 자, 요게 양의 부호가 없으면 양의 부호가 생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전부 다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0.7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생략한 것 뿐이지. 왜 귀찮아서 생략을 할 수 있었어?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범주의 숫자였었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약속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양의 유리수, 이런 것들을 음의 유리수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유리수의 분류. 그게 바로 이 그림으로 표현된 거죠. 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우리는 이 유리수라는 수의 범위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언제 자세히 배운다? 다음 학년 2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또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때 가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개념 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 이거는 유리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유리수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유리수는 뭐라고요? 이 정수들 전부 다와 이렇게 분수, 소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들을 유리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마이너스 4. 이거 유리수입니까? 아닙니까? 유리수 맞죠? 자, 그럼 양의 유리수입니까? 음의 유리수입니까? 음의 유리수죠. 자, 이거 정수입니까? 마이너스 4는 정수인가요? 네, 좋아요. 음의 정수인가요? 양의 정수인가요? 음의 정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플러스 1.6. 자, 얘는 정수입니까? 아니죠. 유리수입니까? 네, 좋아요. 무슨 유리수예요? 양의 유리수, 그치? 자,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거는 유리수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유리수예요, 그러면?
음의 유리수 좋습니다. 자, 0은 어때요? 유리수입니까? 예. 네. 정수입니까? 네. 네, 좋아요. 그럼 얘는 음의 유리수예요? 양의 유리수예요? 네, 둘 다 아니죠. 얘는 부호가 없는 유일한 숫자라고 했죠? 0이라는 숫자는. 자, 3분의 5는 어때요? 3분의 5 유리수입니까? 네. 정수입니까? 아니요. 양의 유리수인가요? 음의 유리수인가요? 양의 유리수. 그런 식으로 판단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본인에게 계속 이렇게 계속 스피드 테스트 하듯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능숙하게 대답하는지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테스트를 다 대신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능숙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십시오.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니까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수직선이라는 표현. 자, 이거는 내 부끄러운 과거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더 오래오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에피소드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 수직선. 내가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수직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직선. 수직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수학책 그러면은 수학과 책을 쪼갠 거잖아. 그치? 또 뭐가 있을까?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두 단어로 이루어진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학습지. 뭐 이것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종이에서 학습지잖아. 그다음에 뭐 빨간 펜. 그럼 빨간과 펜을 조합해가지고 만든 거지, 그치? 왜요? 만들어서. 지금 못 만들어줍니다. 지금 너 만들어도 돼. 자,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세 글자짜리 단어는 두 글자 한 글자의 조합이 많죠. 두 글자 한 글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벨소리. 벨과 소리의 조합이죠. 이건 한 글자 두 글자의 조합이야. 그러니까 둘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 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처음에 본걸 썼을 때 둘 하나로 본 거야. 수직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이게 수직선이라는 게 이 수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뭐 양쪽 방향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요걸 이제 수직선이라고 해요. 이 직선에 하나하나의 점에 숫자가 대응되는 그런 직선, 우리가 그것을 수직선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야. 근데 수직선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수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수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수직은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잖아. 수직이 뭐야? 네, 서로 직각관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직이라고 하죠. 직각관계에 있는 거. 우리 직각관계에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이걸 갖다 내가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상당히 부끄러웠다. 실제로는 뭐야? 수직선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수직선이야. 수로 이루어진 직선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의식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수직선. 수직선. 약간 장음 처리예요 여기. 수직선. 아니면 나처럼 수직선. 이거 아니에요. 수직선이 아니라 수직선. 수로 이루어진 직선. 자, 그럼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라고? 수들로 이루어진 직선이라는 거야. 수들로 이루어진. 직선이긴 직선인데 수들로 이루어진 직선이다 라고 해서 수직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준점을 0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갔는지에 따라서 그 점의 위치가 그 숫자에 대응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한 칸만큼 갔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이 점은 어떤 숫자에 대응이 되겠어요? 1이라는 숫자에 대응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한 칸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요? 뭐가 한 칸이에요? 그리는 너 마음. 너가 정하는 거야. 그건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뭐 어떨 때는 한 칸을 이렇게 그렸다가 뭐 여기서 한 칸을 또 이렇게 그렸다가 여기서 또 한 칸을 또 이렇게 그렸다가 이 난리 치면 안 되지, 그치? 그건 안 되는 거고 내가 한 칸을 이렇게 잡겠다라고 정해놨으면 그대로 쭉
똑같은 간격으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 칸이라고 했다. 그럼 요만큼이 또 한 칸이겠죠? 요만큼이 또 한 칸이겠고요. 그래서 얘가 2, 얘가 3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기로는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플러스 네,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원래 적어야 돼요. 근데 이거 꼭 필요해? 안 필요하지. 안 써도 생략됐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그쵸? 안 써도 그게 생략되어 있었던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한 칸 갔으면 그럼 그건 뭘까요? 또 두 칸? 또 세 칸 이렇게 갔으면 그럼 얘네들은 뭐게요? 마이너스 1 좋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왜? 얘네들의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수직선 상에서도 얘네들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에요. 언제나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둡니다. 언제나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수학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이게 증가하는 방향, 커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점점 숫자가 커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숫자죠.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작은 숫자고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보다 더 큰 숫자입니다. 그쵸? 그게 이 수직선 상에서도 나타나 있죠. 그래서 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더 큰가요? 3이 1보다 더 큰 것이니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3만원 빚질래? 아니면 만원 빚질래?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제 끝나죠. 그쵸? 만원 빚지는 게 차라리 그나마 낫잖아. 그치? 3만원 빚지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원 빚지는 건 괜찮죠. 그쵸? 네, 그 정도까지는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만원 빚지는 것이 3만원 빚지는 것보다는 그나마 살만하니까 얘가 그나마 더 낫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더 크다. 양수든 음수든 할 거 없이 전부 다 오른쪽 방향으로 수가 위치해 있을수록 수가 더 큰 것이다. 자, 그러면 2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어떻습니까? 2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작아요. 1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작아요. 마이너스 2가 3보다 더 작아요. 3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요. 오케이, 좋아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 더 크다. 알겠죠? 오른쪽 방향이 양수 증가하는 방향, 커지는 방향이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플러스 1, 2, 3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2분의 1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 0과 1의 정중앙? 한 요정도쯤 찍어놓고서 이게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니까 일단 왼쪽 방향으로 가면 되죠. 일단 왼쪽 방향으로 가면 돼.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과 1짜리를 3개로 쪼갠 것 중에 요거. 참 얘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0이 여기 있잖아. 0에서부터 3분의 1 칸만큼 갔었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지켜야 되는 거야. 그죠?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 프린트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 나갈 부분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손대지 않을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도전하고 먼저 틀리고 먼저 거기서 뒤통수 좀 몇 대 맞아보고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 때려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우당탕탕 해가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시스템적 정의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 내가 예시 들으면서 손대지는 않을게요. 근데 대충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하다라는 것만 전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의 특징은 뭔가 원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 부딪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좀 잘라내고 갑니다. 그런 것들까지 내가 다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많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업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절대값이라는 개념이에요. 너무 중요한 개념. 절대값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대충 공부하고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항상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부분. 고등학생 중에서 너희 뭐가 제일 어려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후보들 중에 하나 절대값. 절대값이 연관되어 있으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어려워요 라고 하는 애들이 천지에 널리고 열렸어요.
그게 이 절대값 부분을 대충 공부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공부한다는 건 무엇이고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무엇인지 내가 양측을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꼭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절대값이라는 것. 절대값. 이 절대값은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크기. 그 수의 고유한 크기, 고유의 크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숫자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갖고 있는 크기를 뜻한다. 크기? 아까 그럼 뭐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크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진짜 그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이야기했었던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건 그 수의 크기만 추출해서 그 크기만 보겠다는 거야. 이 말로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자, 다시 수직선을 그립니다. 여기가 0이고요. 자, 우리가 수는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배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크기와 하나 추가된 거.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추가된 게 있었죠? 원래는 크기만 있었어요. 뭐 1, 2, 3, 4, 3이 2보다 더 크다. 뭐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다. 뭐 0.7, 0.2, 0.7이 0.2보다 더 크다. 크기만 있었어 원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를 또 하나 추가했죠? 손해비. 네, 맞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지? 그 두 글자로? 음수. 방향. 네, 수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 크기. 하나는 뭐? 방향.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수야.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운 거예요. 방향. 방향성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방향, 작아지는 방향. 이익인 방향, 손해인 방향. 이런 느낌으로 증가, 감소. 이 방향을 공부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절대값은요. 야, 방향 말고 그냥 그 수가 갖고 있었던 고유한 크기, 그냥 그 크기만 추출하자. 이게 절대값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1, 2, 3. 뭐 플러스 다 붙일까요? 좀 정직하게. 자, 플러스 2가 갖고 있는 크기는 뭐고 방향은 뭐지? 자, 한번 따로따로 불러볼까요? 플러스 2의 크기 얼마요? 크기, 수의 크기. 2 방향은? 양의 방향. 네, 양의 방향, 오른쪽 방향 혹은 뭐 플러스 방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자, 다시 2는 크기가고 2 방향은? 오른쪽. 네,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 플러스 방향. 자, 다시 2는 크기가 뭐라고? 2 방향은? 플러스 방향. 플러스. 입 떼셔야 돼요. 자, 닫고. 자, 2는 크기가 뭐라고? 2 방향은? 양의 방향. 네,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 좋아요. 자, 마이너스 2 크기가 뭘까요? 맞아요, 2예요. 왜? 0에서부터 두 칸 간 거잖아.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그쵸? 자, 마이너스 2는 크기가 얼마라고? 2라고. 방향이 어떤 거야? 네, 음의 방향, 왼쪽 방향인 거야. 아, 이 2랑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그런 말 했었잖아. 얘네 둘은 뭐는 같은데 크기는 같은데 뭐만 다르다고? 방향만 다르다고. 자, 다시 2랑 마이너스 2는 뭐는 같은데 크기는 같은데 뭐는 다르다? 방향만 다르다 이거야. 자, 마이너스 3은 그럼 크기가 뭐예요? 3. 얘 고유한 크기는 3이야. 근데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음의 방향인 거야. 이 고유한 크기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은요, 어차피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 크기는 2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 크기는 3이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있고 양의 부호를 다 떼고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절대값 플러스 1, 뭐 플러스 2, 플러스 3 우리가 절대값을 이런 식으로 짝대기를 쫙 가두면서 쓰게 되는데 얘네들 플러스 1과 플러스 2와 플러스 3의 절대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고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오른쪽 방향이 가장 기본 세팅된 방향이고 그것이 그대로 얘는 크기가 무엇입니까? 1입니다. 크기가 무엇입니까? 2입니다. 크기가 무엇입니까? 3입니다. 그냥 그 수 자체가 얘네들의 절대값이란 말이지. 그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방향이 기본 방향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이야기할 때 생겨요.
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얘의 고유한 크기가 얼마야? 1이지. 방향성 삭제시키고 고유한 크기만 추출한 거니까 얘는 1이야. 얘는 뭐고? 2. 얘는 뭐고? 3. 마치 여러분들 눈에 뭐처럼 보여요? 여기에 있는 부호가 떼진 것처럼 보이지. 부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 많은 친구들이 절대값이 뭐야? 라고 하면 부호 뗀 거요. 이런 식으로 말해. 부호 뗀 거요.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적으로는 맞아. 결과는 맞아.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뭐야? 그러면 부호 뗀 거요. 3이요. 이상하게 약오르게 맞아. 이때까지는. 근데 나중에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절대값이 관여되어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것들을 풀 때 그들의 절대값의 그 테크닉, 기술?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 부호를 뗀 거라고 하는데 부호를 뗀 게 뭐지?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절대값을 원칙 그대로 공부해 주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절대값의 의미와 역할이 뭐라고요? 뭘 하는 거라고? 그 수의 크기를 추출하는 거라고. 다시 뭐라고? 그 수의 크기를 추출하는 거야. 그 수의 크기를 내가 따로 빼는 거. 방향성을 삭제시키고 그 수가 갖고 있는 고유한 크기를 추출하는 거. 그게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걸 몰라도 큰 해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2년 뒤, 3년 뒤에 이걸 몰라서 큰 해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절대값의 아주 수학적인 정의, 이걸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값의 역할은 뭐다? 그 수의 크기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 수의 크기를 추출하는 거니까 우리가 단순히 부호를 뺀 거, 부호를 지운 거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론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3학년도 조금 사실 불안정하긴 한데 그때까지는 부호를 뗀 거라고 써도 답은 맞지만 너무 죽어있는 방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와 그 표현법, 실제로 걔네들의 절대값이 어떤 값을 갖는지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2의 절대값 2,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질문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 2인 수는 뭐게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오케이, 둘 다 말씀하셔야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좋아요. 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모두 다 네, 절대값이 2를 가지니까. 왜요? 크기가 2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절대값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절대값은 크기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뭐는 삭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방향성은 삭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방향성, 왼쪽, 오른쪽 이런 거 삭제하고 단지 0으로부터 어떤 떨어진 거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는 0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2도 0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둘 다 절대값이 2인 숫자입니다. 자, 그럼 절대값이 3인 숫자는 뭐가 있게요? 네,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 왜요? 방향성 삭제하고 0으로부터 몇 칸만 간 곳이면 되니까? 3칸만 간 곳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마지막.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수직선 이야기하면서 말하긴 했어요. 수의 대소관계. 자, 어디에 있을수록 숫자가 크다고? 오른쪽. 오케이, 그게 끝이야. 오른쪽에 있을수록 숫자가 크죠. 그래서 양수끼리 우리가 수를 비교하는 건 뭐 이미 알잖아, 그치? 당연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더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그게 더 숫자가 크겠죠.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절대값이 클수록 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럼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어때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수가 커요. 왜? 절대값이 작다는 것은 덜 같다는 거잖아. 절대값이 크다는 건 더 같다는 거고. 그럼 덜 간 녀석이 더 간 녀석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은 녀석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은 게 더 크다. 절대값이 큰 게 더 작다. 왜? 더 멀리 갔으니까. 더 왼쪽으로 갔으니까. 더 왼쪽에 있는 숫자일 테니까. 그래서 더 작은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양수랑 음수랑 따질 때는요?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양수랑 음수랑 따질 때는요? 양수. 양수가 더 크죠. 왜? 양수는 오른쪽에 있고 음수는 왼쪽에 있는데 당연히 양수가 어떤 수든 음수가 어떤 수든 양수가 음수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수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연산이 아니죠, 그렇죠? 단순히 새로운 장이 펼쳐졌을 뿐인 거야. 어떤? 음수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포함한 연산을 한다라는 새로운 장이 만들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조합해서 그냥 새로운 거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부터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5 더하기 3 당연히 얼마예요 이거? 8이죠,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해.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겠죠? 자, 그런데 5 더하기 마이너스 3은 어떨까요? 자, 얘네들의 숫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5라는 것이 뭐야? 5개가 있는 거, 그치?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뭐야? 3개만큼 뭐 빚진 거, 그치? 아니면 이익이랑 손해라고 봐도 되고요. 5개만큼의 이익, 3개만큼의 손해, 그쵸? 자, 얘네들을 합치면 뭐가 되겠어?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5개의 이익과 3개의 손해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서 얘기하시면 돼요. 5개의 이익을 3개의 손해를 같이 줬어요. 그럼 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야. 그래서 이거 답은 2예요.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5 더하기 3 플러스 3을 쓸까요? 아니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플러스 3 이렇게만 써도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5 더하기 3이랑 이게 뭐 무슨 차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 근데 3이랑 플러스 3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같겠죠. 그럼 당연히 같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야. 벌써 당연하단 말이 5번이나 나왔어. 당연해,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 마이너스 5 더하기 3은 얼마인지 봅시다. 자, 마이너스 5는 5개만큼의 손해. 3은요? 3개만큼의 2. 오케이, 그럼 얘네 2개가 합쳐졌어요. 그럼 뭐겠어요? 2개만큼의?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그게 정답이. 너무 쉽지 않나요? 그쵸? 당연해, 그치?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한 건 무엇일까? 자, 5개만큼의 손해랑 3개만큼의 손해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8. 그렇죠. 손해 8개니까 답이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 5개다 손해 3개를 합쳤는데 그럼 당연히 손해가 더 늘었지 줄겠어. 그렇죠? 그래서 손해가 8개다 해서 답이 마이너스 8인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덧셈이 끝났어요. 당연하죠? 야, 음수가 포함되어 있는 덧셈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려운 게 있겠어? 없겠지. 물론 그 뒤에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학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그건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살짝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2 더하기 3 3 더하기 2 이게 같대. 알고 있었어? 신기하지? 라고 말하는 게 덧셈의 교환법칙이야. 아니 2개랑 3개랑 더한 거랑 3개랑 2개랑 더한 거랑 다르겠냐고. 같겠지 당연히. 안 그래요? 이게 뭐 대단한 것인 마냥 무슨 뭐 덧셈의 교환법칙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법칙이라는 거 옆에 이것만 한번 살짝 써놓을래요?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수학에서는요 엄청나게 당연한 걸 땡땡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엄청나게 당연한 걸
수학에서는 땡땡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면서 법칙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뭐 그런 룰 같은 거? 뭐 이런 걸 떠올리기가 또 쉽단 말이죠. 실제로 사전적 정의는 그건 아니기는 해요. 그 우리가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법칙이라면은 그냥 그게 마땅하다라는 뉘앙스로 원래 사용되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법칙이라는 말을 딱 들어봤을 때는 그냥 뭔가 당연한 말보다는 그냥 뭔가 정해져 있는 거? 약간 좀 그렇다라고 좀 정해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좀 갖는다라고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외워요.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뭔가 법칙이라는 말이 약간 사람들에게 뉘앙스적으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인가 봐. 그래서 이 법칙이라는 게 뭔가 좀 규칙 이런 것들이랑 좀 뭔가 이렇게 좀 섞이면서 그래서 뭔가 좀 지켜야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러면 덧셈은 마땅히 이제 그런 룰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오해를 해서 그걸 외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들을 써놓은 당연한 것들. 그래서 이 법칙이라는 말에는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의미, 뉘앙스가 숨어 있다라는 걸 좀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수학에서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걸 갖다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땡땡 법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말하고 싶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 뺄셈으로 가보죠. 5 빼기 3.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얼마야 이거? 그럼 마이너스 5 빼기 3. 마이너스 5.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문제 내볼게요. 얘랑 같은 녀석일까요? 다른 녀석일까요? 다른 애예요. 자, 얘는요 부호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지금 똑같이 짝대기 그냥 똑같이 써진 거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아. 뭐 모양, 크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 근데 오직 쓰임만 달라. 자, 여기 있는 이 짝대기는 부호의 짝대기예요. 여기 있는 짝대기는 연산의 짝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라는 것이 손해다라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은 마이너스 5 빼기 플러스 3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굳이 안 써요. 너무 딱딱해. 그냥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것처럼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의사소통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얘는 뭐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뭐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네, 손에 5개에서 3개를 빼겠다. 3개만큼의 이익을 빼겠다. 내가 지금 손해가 이미 5개야. 내가 이미 손해가 지금 5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새끼가 나한테 지금 이익을 3개를 뺏어가겠대. 그럼 내 손해가 더 커지는 거야? 더 작아지는 거야? 왜요? 내 이익을 뺏어가는데 내 손해가 왜 작아져요? 왜? 내 이익, 봐봐요. 지금 이익을 뺏어가는 거야. 3만큼을 뺏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 이익을 뺏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그래도 5만큼의 빚이 있어. 지금 그게 마이너스 5잖아. 내가 5만큼의 빚이 있어. 근데 내 거에서 3개를 지금 더 뺏어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5만큼의 빚이 있는데 내 거에서 3개만큼을 더 뺏어가겠다고. 그럼 어떤 선택했어요? 내가 지금 5만큼의 빚이 있는데 3개만큼을 더 뺏어간대.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나는 8개 손해가. 오케이, 8개의 손해가 있겠죠. 합이 그래서 마이너스 8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 뉘앙스와 이 의미를 가지고 연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5개만큼 손해가 있었는데 3개만큼을 더 뺏기게 생겼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아이고 기뻐라. 이 생각이 먼저 들진 않잖아. 기쁘다고 한다면 손해가 없어지겠지만 진짜 큰일 났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손해가 더 가중된다는 얘기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 빼기 마이너스 3 봅시다. 자, 선생님 여기는 근데 왜 괄호를 썼나요? 이런 표현은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헷갈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 기호와 부호가 연달아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를 쳐서 그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괄호를 꼭 쳐야 될 때는 내가 꼭 치고 안 쳐도 될 때는 안 치고 있어요. 꼭 쳐야 될 때는 치고 안 쳐도 될 때는 안 치고 있으니까 잘 그걸 통해서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의미가 뭘까요? 뭐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야? 5개 이익이 있는 상태야. 자, 여기서 뭐 한대? 뺀대. 무엇을? 손에 3개를 뺀대.
내가 지금 5개 이익이 이미 있는 상태야. 근데 앞으로 있을 뭐 3개의 손해를 없애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지, 그치? 뭐 굳이 이제 뭐 의역을 하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느낌, 뭔가 이 머릿속에 드는 그 기분, 느낌 이런 것들 한번 좀 조사해 볼게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손해 3개를 없애주겠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다, 손. 기분이 좋다. 나 기분 나쁘다. 당장 멱살 잡고 싶다. 없죠? 그래. 마이너스 3을 빼겠다는 거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 거야.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건 3개만큼의 손해를 뺀다는 건 그냥 바꿔 말하면 마치 나에게 3개만큼 준다. 나한테 3개만큼 준다라는 똑같은 거야. 가져간다면 기분 나쁘잖아. 가져간다면 멱살 잡았어야지. 그치? 내가 기분이 좋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싶다면 3개만큼의 손해를 지워준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다면 만약에 내가 은행한테 3만 원의 빚을 졌어. 근데 은행이 야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없애줄게 내가. 하면 기분 좋잖아. 마치 우리는 3만 원을 받은 느낌이랑 똑같잖아. 그 느낌이랑 3의 손해를 뺀다. 손해를 빼? 기분 좋은데? 오케이. 3만큼의 이익을 3만큼의 이득을 내가 얻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어쨌든 그럼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네 맞아요. 이건 3만큼의 이익을 얻는 거야. 그래서 답은 플러스 8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3은 어떤지 볼까요? 자 뭐에서? 손에 5개에서 무엇을? 손에 3개를 어떻게 하겠다? 빼겠다. 그래요. 손에 3개를 뺀대요. 손에 3개를 뺀다. 손에 3개를 뺀다. 손에 5개가 있었는데 손에 3개를 없애주겠대. 그럼 뭐야? 손에 2개.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야.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들릴 거냐면 이중부정 같은 느낌이야. 난 너를 안 좋아하지 않아. 뭔 소리야 이게? 난 너를 안 좋아하지 않아. 좋아한다는 말이잖아. 그치?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해석해봐. 이거 공부 잘한다는 거잖아. 그치? 나는 키가 작지 않아. 헷갈리냐? 자, 나는 키가 크지 않은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게? 크지 않은 게 아니라고.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중부정이라는 건 긍정이에요. 그쵸? 난 너를 안 좋아하지 않아. 안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뭔 소리야? 좋아한다고. 한 번에 얘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꼬아서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이건 어때? 난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소리야 이거. 자, 부정이 만약에 3개 있으면 뭐야? 부정이 3개 있으면 부정이겠지. 4개 있으면 긍정이겠고 5개 있으면 또 부정이겠지. 난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부정이 연달아 같이 있으면은 무슨 상황이야? 긍정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빼준다는 건 마치 이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겠구나 라고 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손해 3개를 빼준다. 그러니까 손해 빼준다. 손해 빼준다. 이렇게 부정과 부정이 함께 같이 있으면 그것은 긍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손해를 빼준다? 그러면 3만큼 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손해를 빼준다? 그러면 3만큼 더한다 라는 걸로 해석해 주셔도 괜찮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지는 마. 제발. 의미를 이해해.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효율성과 어떤 가성비를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저 기술은 너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원리와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 혼합계산 파트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연달아 나와 있는 계산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 같이 봅시다. 곱셈과 나눗셈. 아까 중간에 우리가 좀 쉬어가지고 조금만 더 초과해서 할게요. 미안. 오늘 좀 컨디션이 그래가지고 뭔가 연장 또락하고 못하겠어. 너무 허리가 아파서. 자, 곱셈과 나눗셈. 여러분들 내가 그 곱셈은 항상 나올 때마다 곱하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렇죠? 네. 3 곱하기 4의 의미가 뭐예요? 3 곱하기 4. 3을 4번. 오케이, 3을 4번 더한다. 너무 잘했어요. 3을 4번 더한다. 자, 그러면
3을 4번 더하니까 얘는 12죠, 그쵸? 이걸 기본 베이스로 쭉 진행해 봅시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4번 더한다라는 의미로 써질 마이너스 3 곱하기 4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야. 왜? 마이너스 3 손에 3개를 4번 주겠다는 거잖아. 기분 진짜 나쁘지, 그치? 손에 3개를 한 번만 주는 것도 아니고 4번 주겠대. 손에 3 뭐 하겠다는 거야? 손에 12개 주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치? 너무 당연하게 답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쵸? 손에 3개를 4번 주겠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이건 의미를 좀 잘 해석해야 돼. 3 곱하기 마이너스 4. 자, 무엇을? 3을 몇 번 더하겠다. 마이너스 4. 오케이,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돼. 어색한데요? 그 생각은 나중에 하세요. 어색하다는 생각은 나중에. 그래서 3을 4번 더하는 게 아니라 3을 마이너스 4번 더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3을 4번 더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3을 4번 더하는 거 3, 3, 3, 3 4번 주는 거야. 그치? 내가 여러분한테 3을 4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3을 4번 받는다라는 느낌인 거야. 그치? 3을 4번 받는다. 근데 3을 마이너스 4번 더한다라는 건 뭘까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가. 네. 어차피 이거 곧 끝나니까. 자, 3을 마이너스 4번 더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자, 방향만 반대로 뒤집으면 돼. 3을 4번 더한다는 건 이거야. 주는 거야, 내가. 3을 4번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3을 4번 더한다는 거야. 3을 4번 더하는 게 아니라 3을 마이너스 4번 더한다라는 건 방향만 반대로 하면 돼. 그렇지, 갖고 가는 거야, 내가. 3을 4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3 곱하기 마이너스 4라는 것은 3을 4번 갖고 가는 거라고. 그럼 기분이 좋아, 더러워? 그렇지, 기분이 더러워야 돼. 자,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다? 마이너스 10이지. 3을 4번이나 뺏겼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는 어떨까? 무엇을?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4번 더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요걸 좀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3을 4번 주는 거야. 그쵸? 마이너스 3을 4번 주는 거야.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3 손에 3개를 어떻게 한다고? 4번 빼준다. 아, 기분이 좋아, 나빠? 그래, 손에 3개를 4번이나 빼준다잖아. 너무 좋지 않아요? 그쵸? 손에 3개를 4번을 빼준대. 너무 좋잖아. 답이 얼마야? 맞아, 12야. 자, 모든 연산이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나눗셈도 있잖아요. 나누기 알잖아. 우리 6학년 때 배웠잖아. 6학년 1, 2학기 때 1단원에서 배웠잖아.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하겠다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걸 역수로 바꾸겠다. 그래, 끝났잖아. 나누기는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곱하기만 잘하면 이제 끝이야. 자, 규칙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왜 답이 마이너스 12였어요? 손해를 자꾸 주니까. 이거는 왜 마이너스 12였어요? 이득을 자꾸 뺏어가니까. 자, 이거는 왜 그럼 플러스였는데? 음수가 이렇게 2번이나 있는데? 야, 한 번만 있어도 마이너스인데 왜 2번 있으니까 플러스야? 이중부정이니까. 그쵸? 난 널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좋아하지 않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좋아한다라는 거겠죠. 손해를 떼주니까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좋아하지 않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한다. 이득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2개씩만 곱하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7개, 10개, 13개, 막 50개, 100개까지 곱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20개를 곱했는데 그 중에 음수가 5개였어. 그럼 최종 결과는 답이 뭘까요? 난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는 게,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야. 안 좋아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서 손해를 줬으면 마이너스, 손해를 뺏었으면 플러스, 그 손해를 또다시 줬으면 마이너스. 계속 한 번일 땐 마이너스, 2번일 땐 플러스, 3번일 땐 마이너스, 4번일 땐 플러스, 5번일 땐 마이너스. 아, 그러면 당연히 음수가 홀수개가 있으면 음수가 되겠고, 최종 그 부호가 음수가 짝수개가 있으면 양수가 되겠네. 뭐 때문에? 이중부정.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쵸?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음수의 개수가 짝수면 플러스고 홀수면 마이너스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 곱셈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쓱 읽어보시면서 체크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할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엄청난 하이라이트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10분 만에 끝나버렸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다가간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수학적인 논리 정연한 어떤 규칙대로 바라본다면 이게 막 무슨 뭐 빼기를 계산할 때 그걸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는 걸 또 바꾸고 뭘 바꾸기는 그냥 하면 되지. 그죠? 바꿀 게 전혀 없다. 바꾸고 우리가 뭐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표기를 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냥 보고 느끼는 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연산들은 다 지금처럼 상식에 근거하여 연산을 해주셔야 가장 안정감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